안녕하세요. 투잡 전문가 투잡남입니다. 지난 10월 9일에 참석해 주셨던 모든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모두 투잡으로 부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월 9일에 있었던 강의 이후로 저는 변곡점을 맞이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알려드린 플랫폼 개수만 대략 30개가 넘어간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돈 버는 플랫폼에 대해서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참여를 하고 실험을 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 올 수 있었던 그런 도움이 되는 내용과 또 앞으로 참여하는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 월요일에는 저의 경험담과 투잡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목요일에는 새로운 돈 버는 방법 혹은 투잡을 실천해서 얻어진 결과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첫 시간으로 20대 후반에 제가 창업을 2번 실패하고 뼛속 깊이 얻은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회사를 때려치고 창업을 고민하거나 투잡을 시도하는 분들은 오늘의 강의 꼭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투잡이나 창업을 할 때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만 잘 생각하시더라도 투잡을 하거나 창업을 하면서 실패할 가능성을 줄여나가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카더라 통신을 절대 믿지 말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저는 24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25살부터 생산관리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세계여행을 가려고 그냥 취업을 했습니다. 별 뜻이 없었어요. 3년 동안 정말 다니기 싫은 그 회사를 착실하게 다니면서 2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27살 후반에 여행을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지하철역에서 장사를 하면 대박이 난다는 이모의 이야기를 어머니가 듣고 함께 창업을 하고 저에게 제안을 했고 그렇게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저축했던 돈으로 창업을 위해 돈을 쓰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벌 때는 정말 3년을 고생해서 벌었는데 창업을 시작할 때 눈앞에서 그냥 확 하고 사라졌습니다. 2천만 원의 돈이 그렇게 빨리 사라지는 줄은 처음 알았어요. 주방 공사를 하고 조명을 달고 간판을 설치하고 재료를 사고 보험을 들고 그렇게 지옥 같은 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천만 원을 쓰고 나니까 제 통장에 정말 딱 또 빵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노답이었습니다. 국가 공기업에서 자재를 내주는 거라서 경매 입찰을 진행했는데 저는 턱없이 비싼 임대료를 책정하고 말았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금액이에요. 5평짜리에 450만 원이라는 임대료를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이게 첫 번째 패착이었습니다. 저희가 3년 동안 낸 돈만 1억이 넘어요. 자, 요식업 사업에 대한 노하우나 정보 없이 주먹국으로 장사를 시작하게 된 거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권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위험한 요소는 없는지 있는지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높은 임대료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요, 통제할 수 없는 위기였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저희한테 주어졌던 건 사스였어요. 자, 사스 바이러스가 딱 터지니까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온 국민을 안타깝게 만들었던 세월호 사건입니다. 평소 나오던 매출의 3분의 1이 나왔습니다. 매출이 3분의 1이 나왔다는 거는요, 여러분 정말 끔찍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1년간 잘 되던 시절에 모아두었던 돈을 임대료로 고스란히 저희는 갖다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3년이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나고 났을 때 제 통장에는 빵원이 찍혀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혹은 투잡을 시작하는 분들이 카더라 통신만 믿고 일을 쉽게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회사를 퇴사를 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자, 물론 시작 자체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문제는 여태껏 여러분이 모아두었던 적금과 열심히 고생해서 피땀 흘렸던 돈들을 카더라만 믿고 그대로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득을 보는 사람 누구냐? 임대료를 받는 사람과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여러분이 연결된 이해관계자들만 돈을 벌게 됩니다. 여러분은 돈을 못 벌게 될 가능성이 높죠. 자, 더 큰 문제는 이미 저지르고 난 다음에는 수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더라를 절대 믿지 마시고요. 크게 시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작은 범위 내에서 여러분이 감당해도 괜찮은 금액, 여러분이 이 정도는 그냥 써도 그렇게 큰 타격이 없겠다 싶은 금액을 설정해서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투잡을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옛말에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속담이 있어요. 어린 송아지가 뿔이 날 때 가려워서
언덕이 없으면 그 가름을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괴로워한다는 내용이에요. 자, 투잡이나 창업을 할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비빌 언덕이 없으면 급하게 서두르게 됩니다. 고객이 필요한 걸 알고 판매하고 수익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거나 만들어서 아무거나 팔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될 경우 올바른 선택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계속 생기게 돼요. 제가 그랬습니다. 떡볶이 장사 실패 이후 저는 6개월 동안 취업 성공 패키지를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6개월 공부했고 그렇게 다시 또 프로그래밍 회사에 우여곡절 끝에 들어가게 되었죠. 6개월을 다니면서 뭐 회사에 대한 썰도 풀 게 많지만 어쨌든 이 회사를 다니면서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찌저찌 또한 6개월 다니다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그 300만 원의 돈을 받고 저는 2018년 소셜벤처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사업 아이템을 만들고 판매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죠. 하지만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300만 원으로는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첫 달, 둘째 달, 셋째 달이 다가올수록 비어가는 잔고를 보고 있노라니 정말 답이 없었어요. 상금을 받았지만 고작 1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생활비가 없으니 마음이 쪼들리게 되고 마음이 쪼들리니 상품을 구체화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지니 결국 참여했던 모두가 각자의 길로 흩어지게 되었죠. 그나마 모아두었던 자본금이 0원으로 수렴을 하니까 다시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만일 6개월 이상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있었다면 조금 더 나은 선택을 내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 후로 저는 살기 위해 취업도 도전해보고 여기저기 일을 해보려고 알아봤지만 다 허사였습니다. 열정페이를 넘어서 피를 빠는 사장도 있었고 하루 15시간을 근무하길 바라는 스타트업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또 안 좋은 선택을 내리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쪼들리는 삶을 살다가 보니까 독서토론 학습지 선생님을 하게 되었고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배운 건 많았습니다. 도움도 되었어요. 그러나 제 통장에는 여전히 남는 게 없었습니다. 자, 소셜벤처 사업을 실패하면서 이렇게 좋지 않은 선택이 계속 이어지면서 저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비빌 언덕, 그런 자본금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 번째 창업을 결심하게 된 2020년에 저는 비빌 언덕을 만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블로그였고 두 번째가 나라에서 돈을 빌리되 망해도 문제가 없는 생활력 신형 창업 톡톡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이 통과가 된다면 제가 설정한 이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이 사업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9월에 서류 발표가 나왔고 합격했습니다. 10월에 최종 합격이 되어서 저는 2021년 1월 1일에 사업을 오픈하고 현재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저처럼 투잡과 사업을 고민 중인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비빌 언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플랜 B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저처럼 안전하게 나라에서 자본을 빌리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상품을 반드시 만들어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가능한 SNS 구독자 1,000명을 만들고 그 다음 투잡을 하기 위해서 퇴사를 하거나 사업을 해서 퇴사를 하시길 바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투잡이나 사업을 시작하면서 상품을 만들어가는 게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품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열게 되면 상품을 만들고 실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고객의 원칙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회사가 싫어서 조직 생활이 어려워서 쉽게 퇴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팔 수 있는 상품이나 재능 하나 없이 준비 없이 퇴사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퇴사를 하고 상품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생활에 쫓기게 되어 제대로 상품, 서비스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짐에 치여서 제대로 집중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SNS 구독자 1,000명이 없으면 여러분이 상품을 팔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SNS 구독자 1,000명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유튜브가 되었건 블로그가 되었건 어떤 플랫폼이 되었건 간에 꼭 여러분의 플랫폼에 1,000명 정도의 구독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상품을 소개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사람의 풀을 가져가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플랫폼에서 강좌를 판매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플랫폼에서 마케팅을 해주더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게 되면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재능을 상품으로 만들고 그와 관련된 펜을 보유하고 있어야
여러분이 투잡이나 사업을 시작할 때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소셜벤처를 운영할 때 성공하지 못했던 거죠. 자, 그때 마무리 지을 때 깨달게 되었습니다. 상품이 없었고 SNS 채널이 하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 막판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꾸 이상한 곳에서 상품을 판매하려고 했습니다. 보드게임을 만들어 팔겠다고 허접하게 만들었는데 다른 게임을 표절한 거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구매 불가능한 그런 아동복지센터에서 상품을 알렸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저희한테는. 보드게임이 안 되니까 상담 서비스, 상담 서비스도 시원치 않은 것 같아서 정말 이상한 정체를 알 수 없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냥 뭐라도 팔아보겠다고 막 만들었는데 전혀 쓸모가 없는 그런 상품들을 만들게 된 거죠. 근데 만약에 미리 상품을 기획하고 SNS 채널을 준비했더라면 어땠을까요? SNS 채널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타겟을 만들어주고 그 상품을 그분들에게 팔 수 있는,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마켓이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퇴사하기 전에, 투잡이나 창업을 하시기 전에 두 가지를 꼭 먼저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의 창업 실패로 얻은 저의 경험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뼛속 깊이 제가 알게 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이 위험한 변수, 내가 적어도 이 정도는 준비를 한다면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굳이 겪을 필요가 없게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첫째, 카더라 통신은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러한가 싶은 것들은 직접 전화를 하시고 발로 뛰고 클릭품을 팔아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들의 말만 믿고 제대로 사고하지 못하면 그때까지 참혹합니다. 여러분이 수년간 고생해서 모은 적금과 돈이 일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비빌 언덕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자본 창업에 가까운 것이나 무자본 투잡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항상 생활비라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버틸 수 있는 자본금을 그래서 안전하게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돈을 빌리더라도 최대한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라요. 은행 대출이나 이런 대출을 통해서, 그런 위험한 대출을 통해서 받으시면 안 되고, 차라리 나라에서 보증을 서주는 생활력 시행 창업 톡톡과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적어도 여러분의 사업이 아니면 여러분의 투잡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관문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셋째, 상품과 SNS 채널 1,000명을 반드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SNS 채널 1,000명 만든 시점에 퇴사를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판매할 수 있는 마켓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품도 안전한 모양을 받을 때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상품과 SNS 채널 1,000명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겁니다. 세 가지를 명심하시고 기억하신다면 저처럼 통장 잔고가 0원이 되거나 대출을 받아서 은행 대출을 받아서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그 빚을 갚는 데 수년이 걸리는 일들은 생기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옳은 선택으로 투잡과 창업에서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